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폐장과 휴장이 맞물려서 실제로는 1월 2일이 실제 시장을 살피는 날이라고 보면 3거래일이 거래일이지만 주식 거래일 수가 2거래일 정도라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2에서 3거래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어떤 쪽을 살펴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연말 연초이니만큼 일단 너무 단기간의 흐름에 집착하기보다는 세계 자금의 흐름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전 세계 시총 순위입니다. 일단 작년 이맘때쯤에 10위에 이 실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구글을 제치더니 엊그제는 애플을 제치고 2위인 엔비디아까지 턱밑까지 추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요즘 얘기하는 은은 태양광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든다. 전기차에도 은이 얼마 들어간다. 산업재로 쓰인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실물 은소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어느 나라에? 중국에 있죠. 중국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물 부족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중국 상하이 시세를 시카고 CME 시세 그리고 영국 LBMA 시세가 따라가면서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시세를 보면 1월에서 12월 전 월물에서 동시에 급등을 했고 이 주력인 2월물에서 종가는 19204로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죠. 이게 19203 키로당 19,204위안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트로이 온스로 나누면 온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트로이 온스 32.1로 나누면 온스당 598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러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598, 85불로 중국 상하이 시세는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인베스팅 다음을 시세, 실버, 은 시세를 보니까 77불로 마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7불로 마감하기 전에 장 마감하기 나서 한 79, 80까지 갔다가 77불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실버는 3시 24분에서 25분 이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 이 종가가 마지막 종가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는 이 시간의 거래는 상승을 했지만 종가로 잡히는 이 77불의 이 시세는 3시 24분에서 25분의 종가다, 평균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 골드, 금은 3시 29분에서 30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이렇게 표기가 됐으니까 월요일에는 조금 더 상해 쪽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2026년에는 중국에서 은 수출 전면 중단 그리고 어제는 머스크가 은 산업 수요 많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은, 실버 흐름에 따라서 2026년도에는 국내외 주식시장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 많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만기일 전후로 상승의 베팅을 건 콜옵션 물량이 많은 걸, 콜옵션 포지션이 가장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CME 그룹, CME에서는 장 마감 이후에 또 증거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변동성에 의한 일반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거대 자본이 아니면 포지션 정리 압박을 하면서 또 한 번 흔들겠다라는 거죠. 일단 골드, 실버, 다른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은 이 은 시세가 월요일에 좀 이런 상승분을 반영을 하다가 증거금 화요일부터 반영되는 이 증거금 인상 이슈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상하이 옵션 흐름을 봤을 때 추세는 우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이게 이 종이 돈이 아닌 진짜 돈인 금과 은의 앞으로의 시총 1, 2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있다는 것이고,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볼 때도 로봇이 오르면 뭐가 내리고, 반도체가 오르면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내리고, 또 반도체가 오르면 제약바이오가 내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순환매 관점에서 주식이냐 코인이냐 아니면 이 금, 실물 시장이냐, 여기서 자금의 이탈과 자금의 유입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2026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수요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내용, 그리고 실제로 중국 상하이 시세, 그리고 인베스팅 시세, 그룹에서 증거금 인상, 이런 내용까지 한번 보는 게 주식적인 관점 또는 이 투자 자산 관점에서 개념을 잡아보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관심 있게 다음 주에 보고 있는 분야는 일단 짧지만 CS2026 이 개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연말 연초를 준비할 때 단기 기대감, 일정 소멸 전에 단기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는 CS, 로봇,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방에서 레포트를 가지고 같이 종목으로 봤던 종목은 간단하게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공통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고, 신규주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특정 모멘텀을 신규주에서 안고 있는 우상향 추세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라캐스트는 시총이 6천억대인데 거래대금이 4,800억, 4,600억, 2,600억, 4,400억, 5천억, 4천억,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회전도 상당히 많이 되고, 목요일에도 4,4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위에서 살짝 받쳐줬는데 21선과 5일선을 지지를 받고 또 한 번에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는 거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멘텀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좋게 보고 있고, 여기서 신규주 플러스 특정 모멘텀의 수급이 더 들어오고 모멘텀의 두각을 더 받는다면 한 차례 정도, 좀 수급적인 영향은 뭔가 없지만 한 차례 정도 더 시세 탄력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이 5일선과 21선을 이탈할 때는, 빠르게 이탈할 때는 매매를 하지 않거나 또는 빠르게 이탈할 때는 손절매 대응은 꼭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다가 21선을 이탈하니까 한참 돌아갔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면 좀 더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의 수급을 4천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또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금요일에는 7천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와 마주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자리가 좋은 이런 시점에서 신고가 근처의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잠시 한 번 정도는 찔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고가 근접하는 이런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서 반도체도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다. 기관,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죠. 거래도 많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돌파했다.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 차익 실현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도 우상향 추세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CS 모멘텀의 자율주행도 슈어소프트테크나 아니면 에이테크 솔루션 또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종합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 실버, 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시총이 정말 빠르게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물론 하고 있지만 실버라는 산업, 여기서 10위권에서 3위까지 가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 엊그제는 애플, 이제는
또 몇 주 지나면 또 엔비디아를 제쳤다. 이렇게 뉴스가 도배를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1등과 2등의 금과 은 실물 자산이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들 중국 상하이 SHFE 시세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국 환율 85불과 대비해서 인베스팅닷컴 CME 그룹에서의 77불 상하이 시세를 좀 추종을 하는 경향이 요즘에는 있다. 하지만 증거금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에 조그만한 기관들은 또 털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거대한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만 실물 투자자 이런 수요들을 좀 쫓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중국 그런 쪽을 한번 실물 수요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더 시작 단계가 아닌가. 많이 올랐긴 해도 시작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 이 시총의 순위를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아니면 그리고 이 실물 자산이냐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은 좀 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적으로 국내 주식으로 넘어와서 한라캐스트를 보는 사유는 공유를 드린 것처럼 신규주 플러스 특정 모멘텀을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한번 보면 성장 모멘텀을 안고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거래대금 빵빵하고 회전 잘 되고 21선 손절매 할 만한 그런 특정 가격대가 기준이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 모두 본업에서 모두 고생하셨고 그리고 금나무 채널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길 투자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